무친이 아빠가 칼도 자루를 들고 할머니에게 달려들던 순간 무친이는 할머니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다. 안 돼! 그때 네 눈에 보였던 게 뭐야? 내가 나중에 물었을 때 친구는 솔직히 그때 뭘 봤는지 생생하게 기억은 안 나. 마치 흐릿한 전생의 기억 같달까? 난 그 순간 아빠가 경극 마스크 같은 걸 쓰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 아빠는 갑자기 나타난 무친이를 보고 움찔했지만 이내 무친이를 넘어뜨리고 다시 할머니를 찌르려고 했는데 그 순간 무친이가 울면서 아빠 다리를 잡아댄다. 그리고 말했다. 제발 이러지 마. 아무리 뭐가 씌었어도 부모는 알아봐야지. 무친이는 정말 있는 힘껏 아빠를 붙잡아댄다. 그때 아빠가 낄낄낄 웃으며 말했다. 네, 그럼 니년부터 찔러주랴? 무친이는 그 순간 아빠를 똑바로 보고 말했다. 그래, 차라리 나를 찔러라. 나 아주 애미도 몰라보는 이 천하의 몹쓸 걸기 같은 놈아. 그 걸기 같은 놈이란 말에 무친이 아빠는 갑자기 낄낄낄 하더니 눈을 획 뒤집어가며 말했다. 어린 년이 제법이네. 그러더니 갑자기 칼을 집어던지고 바닥에 널브러진 음식들을 미친 듯이 처먹기 시작했다. 구경하던 동네 사람들이 귀신이 씌어도 단단히 씌었네. 저렇게 먹다가 죽는 거 아니야? 걱정하며 말했지만 그 순간 무친이 아빠를 말릴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었다. 한참 동안 음식을 들이붓듯이 먹고 있는데 무친이 엄마가 도착하셨다. 엄마는 마치 모든 걸 체념한 표정으로 천천히 굿판으로 걸어오셨다. 그리곤 잠시 아빠를 보더니 무친이 할머니와 무친이가 괜찮은지를 살폈다. 그리곤 아빠가 버린 칼두 자루를 쥐고 그 큰 쇠칼 위에 올라섰다.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엄마를 보는데 엄마가 울면서 쇠칼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무친이 엄마가 비틀거리며 칼 위에 올라서자 다리에 피를 흘린 채 누워있던 무당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칼을 잡으라고 소리쳤고 몇몇은 다시 꽹과리를 울리기 시작했다. 주춤주춤 칼 위에 올라선 엄마는 잠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듯 보였다. 그때 무친이는 생각했다. 어린 시절 봐왔던 할머니의 몸짓을 복기하는 걸까? 처음에 엄마는 마치 아기가 첫걸음을 뗄 때처럼 조심스러워 보였지만 잠시 후 눈을 꼭 감고 뭔가를 생각하더니 이번엔 칼 위에서 뛰기 시작했다. 무친이는 엄마가 다칠까 불안하게 보고 있었는데 엄마는 더더 신들린 듯 뛰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미친 듯이 음식을 들이붓던 무친이 아빠도 먹는 것을 멈추고 엄마를 쳐다보기 시작하였다. 무친이는 칼 위에서 춤추는 엄마를 한참이나 보고 있었다. 엄마가 뭔가를 계속 외쳤지만 무친이는 처음 듣는 소리라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몰랐다. 근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다들 엄마가 춤추는 모습에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칼 위에서 내려와서 아빠에게 향했다. 그리곤 이렇게 말했다. 너도 얼마나 괴롭니 이렇게 사는 거. 이제 그만 나와. 엄한 사람 괴롭히지 말고. 그리곤 아빠 등을 수차례 때렸고 무친이 아빠는 엄마를 보고 한참을 낄낄거리더니 갑자기 목을 붙잡고 컥컥거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 쓰러져서 그동안 먹은 모든 것들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무친이는 그때 아빠의 입속에서 쏟아져 나온 토사물을 보며 생각했다. 사람이면 저렇게 많이는 뱉어내지 못할 거라고. 누군가 부른 구급차가 2대 도착을 했고 무친이 아빠와 무당이 실려갔다. 엄마와 무친이도 따라가려고 했지만 할머니가 극구 말리셔서 집에 남게 됐다. 집에 들어온 엄마는 잠시 눕겠다고 하면서 2층으로 올라가셨는데 잠시 후 꺽꺽 토해내듯 우는 엄마의 울음소리에 무친이가 조용히 방문을 열어보니 외할머니 영정사진을 끌어안고 있었고 그 옆에 할머니가 써두신 하지만 차마 붙이지 못한 부적 한 무더기가 보였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할머니가 거신 전화에 무친이와 엄마는 잠에서 깼고 아빠는 큰 이상은 없지만 안정이 필요하니 2, 3일 후 퇴원해도 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무당분은 허벅지를 20반을 꿰맸지만 바로 퇴원하셨다고 했다. 엄마는 퉁퉁 부은 눈으로 무친이와 아침 식탁에 마주 앉았다. 참으로 오랜만에 맞이하는 고요한 아침이었다. 엄마, 발은 괜찮아? 무친이가 묻자 엄마가 괜찮다고 하셨댄다. 근데 엄마, 어젠 어떤 마음이었어? 무친이가 물었을 때
엄마는 한참이나 말씀이 없으셨다. 난 그저 내가 모든 걸 끝내야겠다고만 생각했어. 엄마는 나에게 말했다. 엄마가 아빠가 내팽겨쳐 두고 간 수술을 급히 마무리하고 집에 도착했을 때 지옥도 여기보단 평화롭겠다고 생각했다고. 미친 듯이 음식을 입에 쑤셔 넣는 남편과 쓰러져 있는 시어머니와 딸, 그리고 그걸 놀라서 바라보는 수많은 동네 사람들. 엄마는 생각했댄다. 엄마, 난 이제 어떡해. 나 지금 벌 받는 거지. 나 울고 싶어. 그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복희야,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어딨어? 엄마, 이거 다 나 때문에 생긴 일인 거지? 아니야. 복희야, 누구에게든 생길 수 있는 일이야. 하지만 네 손으로 끝내야 돼.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는 할머니 음성이 시키는 대로 버려져 있던 칼을 주워들고 칼 위에 올랐댄다. 엄마, 나 무서워. 나 이제 어떡해? 복희야, 두려워마 엄마가 춤추던 거 기억하지? 그대로만 따라 해봐. 엄마는 눈을 감고 어린 시절 본 할머니의 모습을 기억해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너무 겁이 나서 벌벌 떨기 시작했고 다시 물었다. 엄마, 지금 어딨어? 내 앞에 좀 나타나주면 안 돼? 나 너무 무서워. 복희야, 엄마 여기 지금 이 칼 위에 지금 누워 있어. 그러니 넌 절대 다치지 않을 거야. 넌 아무 걱정 말고 훨훨 날아봐. 엄마는 칼 위에서 뛰는 동안 칼 위에 누운 엄마는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를 생각했지만 한편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희열도 느끼셨었다고 했다. 엄마는 무당으로 사는 동안 행복했어? 엄마도 신받기 싫었어. 근데 팔자에 순응하며 사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아. 엄마, 내가 결국 신을 받아야 할까? 더 이상 소중한 걸 잃기 싫어. 엄마 미안해. 엄마를 그렇게 보내서. 엄마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괜찮아. 복희야. 힘들 땐 엄마가 항상 네 곁에 있다는 걸 명심해. 그리고 넌 이미 2가지를 잃었어. 이제 마음 편히 살아. 그 말을 끝으로 할머니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댄다. 엄마의 얘기를 듣고 무친이는 생각했댄다. 엄마라는 건 뭘까? 무친이 엄마는 자식에게 신병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수많은 날들을 남모를 고통 속에 살아왔고 또 무친이 할머니는 죽어서도 자식이 다칠까 걱정돼서 칼 위에 누워 계셨다니 17살의 무친이는 그 깊은 사랑을 헤아리긴 힘들었었다. 아빠를 보러 병원에 가기 전 엄마는 무친이에게 아빠가 혹시 기억을 못한다면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은 함구하라고 말씀하셨다. 병원에 도착해서 무친이는 할머니를 만났는데 할머니는 무친이에게 어젠 정말 고마웠다. 네가 날 살렸어 라고 말씀하시곤 집으로 가셨다. 무친이와 엄마는 아빠를 만났는데 자기가 왜 지금 병원에 있는지, 왜 본인 몸무게가 2달 사이 10kg가 늘어 있는지, 또 얼굴과 온몸의 상처는 뭔지 끊임없이 질문을 했댄다. 엄마는 그저 차차 알게 될 거라고만 말씀하셨다. 의사는 하루 더 병원에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아빠의 고집으로 결국 하루 만에 퇴원을 하고 집으로 갔다.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빠는 금세 잠이 들고 말았는데 자세히 보니 아빠 얼굴에 어제 난동 때문에 자잘한 상처들이 엄청 많았댄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내렸는데 아빠가 몹시 의아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리며 엄마에게 물었다. 여보, 여기는 제식이 집이잖아. 무친이 아빠는 놀라며 쭈뼛쭈뼛 그 집으로 들어가셨다. 여보, 우리가 여기 산다고? 그럼 제식이네는 어디 가고? 제식신에 미국으로 이민 갔어. 아니,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 집을 산 거야? 당신이 사자고 한 거야? 아니,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나한테 설명을 좀 해봐. 내가 사자고 했어. 당신 제식신의 집들이 할 때 이 집 엄청 마음에 들어 했었잖아. 왜 싫어? 이 집 마음에 들었던 건 사실이야. 제식이 자식 성공했구나. 배 아팠던 것도 사실이고. 아니, 그렇다고 이 큰 집을 덥석 사버리면 어떡해. 병원 지을 때 대출 받은 것도 아직 한참 남았는데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당신 어디까지 기억해?
엄마의 질문에 아빠는 한동안 말이 없으셨다. 한참 후 아빠는 우리가 제식이네 집들이 때 밥을 먹고 있었던 것까지 기억이 나는데 그 후론 기억이 없어. 나 머리 다쳤던 거야? 비슷해. 나중에 기억이 돌아올지 그건 아직 모르겠지만 뭘 기억하려고 너무 애쓰지는 마. 무친이는 아빠가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는 게 차라리 다행이다 싶었댄다. 그리고 아빠도 원래대로 돌아왔고 엄마도 전보다 편안해 보이니 어쩜 이 집에서 이제 잘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잠시 했었다고 했다. 하지만 무친이의 바람과는 달리 이상한 일들은 그 후로도 계속 일어났고 그 즈음부터 친구는 거의 매일이다시피 귀신을 보기 시작했다. 특히 친구와 꼭 닮은 모습을 한 그 귀신은 밤이나 새벽뿐만 아니라 낮에도 걸핏하면 나타났고 가끔 가족들과 집 뒤편 대나무 숲을 걸을 때면 늘 수많은 손들이 나타나서 친구에게 손짓을 했댄다. 하지만 무친이는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본인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힘들게 지내고 있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잊지 마시고 뒷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를 눌러보세요. 놀라운 이야기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